네, 지금부터 2018 고합 254호 형사사건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에 출석 다 하셨는가요? 네, 출석 다 했습니다. 변호인 측 또 세 분 다 출석하셨고요. 네.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사랑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피고인 김갑동과 동 변호사의 사무직원 피고인 박을수는 일산경찰서장에게 2017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말은 제외하고 16시부터 19시까지 호두공원에 인접한 도로의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일산경찰서장은 협소한 인도와 퇴근 시간대에 많은 유동인구 등의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집회 장소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를 길 건너 반대편 인도에서 해야 한다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랑 변호사회는 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일산경찰서는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허용하기로 하되 인도에 놓여진 화단들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앞에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7월 10일 이 사건 집회 장소 부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일산경찰서 경비과장 피해자 이채김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적법 여부 및 질서 유지선으로 인한 집회 장소 부족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김갑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박을수가 자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이책임을 끌고 갔다. 이 체포 과정 중에 저항하던 피해자 이책임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랑 변호사회는 이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산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긴급 구제 신청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 구제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피고인 김갑동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함께톡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아이디, 위 아이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대화 상대방인 함께톡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하였다. 주식회사 함께톡에서는 함께톡 대화 내용을 5일에서 7일 동안만 서버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피고인 김갑동의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보낸 메시지로 내가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에 설치는 위법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강력히 항의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질서 유지선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주식회사 함께톡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을수가 함께톡의 서버에 저장해둔 파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함께톡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피고인 박을수의 계정에 1년 동안 저장해둔 문서 파일 5,000개의 전부의 복사본을 수사관 최만주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최만주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위와 같은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먼저 검찰 측 기소유지 진술하시죠. 네, 검찰 측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김갑동과 피고인 박을수의 체포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구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압수물의 증거 능력과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사 측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리를 준수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한편 가사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르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참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만약 참여권 제한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의 예외를 통해서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쟁점인 피고인들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고 과잉 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검사 측은 피고인 김갑동과 피고인 박을수에 대해서 체포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구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측 변론 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일단 변론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변론하겠습니다. 사유의 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김갑동과 박을수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피고인 박을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바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검찰 측 먼저 주변론 하시죠. 네,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행역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또한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변론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사건 압수수색의 적법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대상은 압수물을 교부하는 대상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입니다. 이 사건의 각 증거는 전자정보로서 주식회사 함께톡의 서버에 저장된 내용이고 주식회사 함께톡은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이며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함께톡 사무실에서 그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루어진 바 피압수자인 주식회사 함께톡에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대상인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아이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의 통제가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각 증거는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물이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가변성이 강하여서 피의자가 훼손하거나 삭제하여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22조 단서의 예외 사유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갑동 및 박을수는
체포치상죄에서 체포 의사의 유무 그리고 공모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소추 조건 및 형량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증명할 증거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이 피의자에게 노출되면 피의자가 관련 증거를 인멸, 변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은닉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핸드폰 압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 서버의 메시지 보관 기간마저 자동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참여권이 제한되고 일정하게 신속하게 압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107조 1항과 3항은 사망에 따른 적법한 사후 통지 또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참여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사 참여권 보장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위법 수직 증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변론은 재변론에서 보다 논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에는 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저장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도 허용하는 내용의 판사 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한 적법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된 문서의 경우 이용자가 삭제한 파일이 서버에서 복구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1년치의 문서를 압수수색한 경우에서 무관 정보가 수집되었다고 해도 별개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 청구와 기소가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피고인 박을수에 대한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사건 체포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데에 대하여 검사 측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8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질서유지선 설정은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부분적인 제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금지 통고 처분과는 그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질서유지선 설정이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이 사건 체포가 현행범 체포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가별성, 범죄의 현행성 또는 시간적 접착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 책임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3조 제1항이 집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선 설정, 유지 및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유도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 그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한 업무인 경비, 교통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것으로 위법한 폭행이 아닙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책임에게는 그 집회 방해 행위에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를 성립하지도 않고 책임도 부정됩니다. 따라서 각각 범죄의 명백성 및 가벌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피해자 이책임에 대하여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을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실한 경찰 공무원이 이 책임이 도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하기도 어렵고 집회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 및 집회 참가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설령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체포는 정당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정당행위로 평가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할 것,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이 있을 것, 긴급성, 보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이 사건 체포에 나아간 바 그 동기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는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도 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피의자 이책임 행위가 위법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던 것이고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보충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이러한 행위가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피고인들은 과잉방위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공포, 경악, 당황과 같은 심리적 열약감에서 비롯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경찰관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한 것으로 과잉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전제 사실의 착오를 주장하려면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착오의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소속된 사회 집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사무직원으로 법률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한 데에 위법성 전제 사실의 착오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 변론하시죠. 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변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압수 시 참여권 보장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린 후 이 사건 압수물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지 없이 압수되었으므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을 변론하겠습니다. 변론에 앞서 참여권 보장이 헌법상 중요한 권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톡 대화 내용 등의 압수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과 자유를 제한합니다. 헌법은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압수 시 적법 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권 보장이 국가의 부당한 정보 수집과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권리로서 적법 절차 원칙의 가장 핵심되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압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변론하겠습니다. 형소법상 압수 시 피고인은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떠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압수 후 1년 4개월이 지나 사후 통지로 압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는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수는 통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겠습니다. 형소법 122조 단서에 의하면 압수 시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 김갑동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대하여 현재는 사전 통지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실체 진실 발견과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하였고, 대법원은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할 수 없었던 점, 영장 발부일인 7월 10일과 집행일인 7월 12일 동안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했던 점, 대화 내용 외의 압수물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는지가 불명확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압수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님에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위수증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변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위수증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압수 시 참여권 보장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전혀 보장된 바가 없으므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인 김갑동이 불참여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었으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 압수는 위법합니다. 또한 위수증의 예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이 이 책임을 끌고 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법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익은 집회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정당 방위의 두 번째 요건은 법익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김갑동은 이책임을 비롯한 경찰들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책임을 체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취지를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필요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이 사건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가사 질서유지선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서유지선이 집회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인도 안에 설정되었으므로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도 위반됩니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므로 이를 제거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이책임의 실력행사 지시 및 이에 따른 경찰들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요건은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집회의 시간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침해를 제거하여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에 시급함이 인정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것에 비해서 이책임을 입은 법익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정당 방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먼저 피고인 김갑동의 이책임 체포는 범죄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을 갖춘 현행범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체포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사 경찰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집회 이전에 법원의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김갑동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아 자신의 체포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책임 체포행위가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공포, 흥분 등의 심리적 충동으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과잉방해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박을수에 대한 추가 쟁점에 대해서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수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은 박을수의 기본권을 역시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압수수색입니다. 따라서 박을수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도 적법 절차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며 영장주의의 요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박을수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의 특성상 함께톡 서버에 있는 박을수에 대한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박을수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박을수에 대한 참여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시에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압수수색의 실효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을수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과연 실효를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갑동에 대한 압수로서 김갑동에 대한 압수물이 이미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갑동에 대한 압수물만으로도 충분히 박을수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이 따라온다는 점에서 굳이 박을수에 대한 대화 내용까지 모두 압수해야 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박을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하네, 이 소리가. 잘 맞히셨네요. 자, 그러면은 또 추가로 더 변론하실 것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재변론 시간을 각각 5분 동안 드릴 텐데 그 추가 쟁점에 대해서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측부터. 네, 검사 측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하여 기재된 압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집행된 것임은 앞서 주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첫째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해당합니다. 김갑동 소유의 대화 내용과 김갑동의 계정 정보 및 기타 상대방들의 계정 정보도 약관에 따라서는 함께톡에 요청할 시 인멸될 수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글스 소유의 문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삭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버에서 복구가 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사실을 알려줄 경우 증거물을 인닉할 염려 등이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사항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와 달리 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수사 절차의 경우에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최대한 예외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1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의 문서 파일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집회에서의 질서유지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열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자가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질서유지 전 저지 방안 등으로 파일명을 저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용 열람이 불가피한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는 사후 통지도 2018년 11월 26일에 직접 바글스에게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바글스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 입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자의 의도가 존중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문헌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부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위법 수익 증거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톡,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입법의 불비 영역에서 비롯된 실무상 난점이 있었던 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후 통지를 한 점, 가사 서버에 대해 먼저 압수수색을 한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법 규정으로부터의 일탈의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따라 볼 때 적법 절차의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체포에 관하여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사 이 사건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고 해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으며 피고인 이책임의 착오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습니다. 이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있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이책임이 경찰복을 입고 있었고 지휘를 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적어도 집회방해죄에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방해죄가 성립하는 등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며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변호인인 김갑동이 현재 집회에 대한 방해 행위가 위법하였다고 조언하였을 수 있으나 첫 번째로 이는 함께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의뢰를 한 것도 아닌 단순한 의견 제시이므로 변호사의 법적인 의견 제시가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인 김갑동은 대화 내용에서 경찰들이 지휘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경찰을 지휘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이 집회 방해에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 바글스의 행위에는 보충성이나 상당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시간은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까지이므로 이후에도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휘권자를 체포하는 행위는 오히려 집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에 대한 체포가 해당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는 데 적절한 행위인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증거가 필요하나요?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심을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다 마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측. 검사 측 의견서를 중심으로 재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상 법의 난점에 해당하고 현행법의 절차를 지켰으니 이 사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정보 저장 매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헌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형소법 제122조가 사전 통지를 규정한 취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즉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유체물일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면서 그 대상이 단지 전자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배제해도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준항고 2015 보6 결정에서는 카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그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통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에는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 측은 위수증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압수물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통신자료라 함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김갑동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압수물들이 본법의 통신자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재량이 인정되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자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를 2분의 1이나 침해하는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은 경찰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분의 1 지점이 아니라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점에 설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공공질서 유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공무집행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항했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검사 측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라는 것은 그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순간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침해된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본권입니다. 사후적인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집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만 해준다면 국민들의 집회를 사실상 사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 측은 상당성과 관련하여 이 책임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2011도 3682 모욕죄 판례,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2006도 148 사무장을 긴급 체포했던 판례, 고착 관리를 했던 정경들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힌 2013도 2168 판례 등에 따르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2주, 4주 혹은 6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사안에서 이 책임이 입은 2주가량의 상해가 과연 집회의 자유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무거운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체포와 관련해서도 그 끌려간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경찰관들이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책임을 끌고 간 행위가 이 책임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체포행위가 기소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의 자유와 비교하였을 때 과연 침해되었던 이 책임의 법익이 상당성을 초과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박을수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전에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김갑동이 박을수에게 집회 전날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이 위법하다고 말했던 점, 집회 당일에도 동일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김갑동과 박을수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박을수는 김갑동의 말을 신뢰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 행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변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 있겠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묻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죠. 검찰 측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결국 피고인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때까지도 본인들이 압수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당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검사 측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제 사실은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참여권 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107조 1항 및 3항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사후 통지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미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되, 다만 피의자의 알 권리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상 기밀 유지와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 통지만으로도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고 알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변호인 측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피고인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들이 이 디지털 정보를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했을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그런 급속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사후 통지로 족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들에게 사전 통지 및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변론의 주된 쟁점은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변론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 없이 사후 통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사안과 같이 피고인 김갑동에게는 사전 통지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김갑동이
함께톡 사무실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할 수 있을지, 만약 그것을 삭제할 수 있었다 한다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사안에서는 김갑동이 함께톡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김갑동의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에는 그 클라우딩 서비스에 있는 파일들은 얼마든지 쉽게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박을수의 경우에도 그러면 급속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피고인 박을수와 김갑동 모두 체포치상의 점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 박을수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피고인 김갑동과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체포치상 범죄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박을수가 클라우딩 서비스 체계에 접속하여 그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갑동은 아까 다른 변호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 박을수와 김갑동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 박을수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자료로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 박을수가 삭제한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그 지금 압수수색 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급속을 요하는 때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지금 양측에서 이해하기로는 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를 급속을 요하는 때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던데, 그 문헌적으로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개념 아닙니까? 시간적인 개념. 통상적인 용례로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급속을 요하는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증거의 변개라든가 변경, 이것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함께톡에 있는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3일 내지 5일 이내에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시간적이라는 면면에서만 따지면 그게 급속을 요하는 것이고, 클라우딩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 장기간 보관되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급속하지 않은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후자의 것은 변개나 삭제 가능한 것이고, 전자의 것은 적어도 짧은 기간이나마 그 기간 동안에는 변개나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그렇게 뭐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각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사 측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원 2012도 7455 판결에 따르면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시료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된다며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물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논증을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속을 요하는 때랑 기본적으로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증거물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갑동과 박을수의 경우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일에서 5일 내에 삭제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그 서비스의 특성상 탈퇴를 하거나 이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정보가 삭제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삭제를 할 경우에 전혀 복구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변호인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저희도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급속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이 7월 10일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압수수색 집행일이 7월 12일이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까지 이틀가량의 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이 기간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의문점을 가지고 변론을 준비하였었는데 시간적인 관계상 주변론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항고 사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를 취소했던 사건에서도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집행일이 있기까지 한 이틀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볼 수 없다고 준항고 결정을 내린 것 등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압수수색은 시간적으로도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검찰의 의견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하죠. 자, 검찰 먼저 각 2분씩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검사 측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함께톡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하여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주식회사 함께톡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적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일부 참여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시간적으로 5에서 7일 내에 삭제되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 김갑동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박을수에 대한 경우에는 이 사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에 저장된 문서의 경우 이용자가 삭제할 경우에 파일이 서버에서 복구되지도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령 참여권 보장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도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체포치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박을수의 경우에는 차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서 모욕죄 판례 등을 들었으나 해당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행위였으며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자유도 물론 중요한 자유이지만 위법하지도 않고 위법성이 명확하지도 않은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야기한 혼란으로 인해 여타 위경들의 경우에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박을수와 김갑동이 합동하여 체포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점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 추가 변론하시죠. 우선 압수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압수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압수되는 자료가 피고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참여권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렇게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들 역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체포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국민 주권을 지켜낸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집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질서 유지선을 적법한 집회 장소 내의 2분의 1 이나 되는 지점에 설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만약 이렇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일반 시민들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정리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2018 코앞 254호 사건의 변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해자여 고발을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던 것이고 파일이 서버에서 복구되지도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에 서비스의 특성상 탈퇴를 하거나 이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도의 피고인인 박을수가 클라우딩 서비스 체계에 접속하여